어르신들의 밤, 편안하게 지켜드리는 수면 이야기.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평생을 환자분들, 특히 인생의 황혼기를 보내시는 분들의 건강을 돌봐온 신경과 의사 박민준이라고 합니다. 70을 훌쩍 넘긴 지금도 매일같이 진료실에서 많은 분들을 뵙고 있죠. 수십 년간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건강이라는 게 뭐 대단한 비법에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사소한 하루하루의 습관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연세가 드실수록 이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을 지키기도 하고 때론 위태롭게 만들기도 해요. 얼마 전에도 가슴 아픈 일이 있었죠. 제가 늘 건강 상담을 해드리던 동네 어르신 두 분이 비슷한 시기에 응급실 신세를 지셨어요. 한 분은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셔서 기력이 너무 떨어져 쓰러지셨고, 다른 한 분은 수면제를 드시다 그 후유증으로 현기증이 심해져 넘어지시는 바람에 고관절 수술까지 받으셨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어르신들에게 맞는 잠자는 법만 제대로 아셨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생각의 의사로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 10년, 20년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귀한 정보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이야기는 꼭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주변 어르신들, 특히 홀로 계신 분들께도 꼭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소중한 건강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제 인생을 바꾼 깨달음, 나이에 맞는 잠을 찾아서. 저도 예전엔 정말 잠 하나는 자신 있었어요. 젊었을 땐 눕기만 하면 아침까지 푹 잤으니까요. 그런데 이른 줄에 들어서면서부터 밤잠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자꾸 설치고 새벽에 몇 번씩 깨는 건 다반사였죠.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어찌나 어렵던지. 처음엔 나이 탓이겠거니 하면서도 혹시 큰 병이라도 걸린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밤이 더 두려워졌어요. 결국엔 수면 유도제의 도움을 받기 시작했고 점점 거기에 기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약을 먹어도 개운하지 않고 낮에는 꾸벅꾸벅 졸음이 쏟아지는 날이 많았어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밤마다 자주 깨거나 한 번 깨면 좀처럼 다시 잠들지 못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속해 있는 수면의학학회에 참석했다가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잠자는 방식이 달라지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몸의 변화라는 거예요. 젊을 때처럼 8시간씩 깊은 잠을 자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오히려 몸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나이에 맞는 수면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젊은 시절의 잠을 고집하는 대신 현재 제 몸의 리듬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후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약 없이도 밤에 편안히 잠들게 되었고 낮 동안 괴롭히던 피로감도 눈에 띄게 줄었답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직 젊었을 때처럼 자야 건강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나이가 들면 수면의 질과 양상이 변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새로운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난 50여 년간 수많은 의학 논문을 읽고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얻은 귀한 지식들을 지금부터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의과대학 교과서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실제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소중한 정보들이니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주변 분들께도 널리 알려주셔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한 밤을 되찾는 데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혼기 꿀잠을 위한 5가지 황금 열쇠.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나이에 맞는 건강한 잠을 자기 위한 5가지 핵심 원칙을 하나씩 풀어가 볼게요.
이것들만 잘 지키셔도 여러분의 밤은 훨씬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첫째, 매일 밤 잠자리에 드는 시간과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키는 겁니다. 우리 몸속에는 아주 정교한 생체 시계가 있는데 특히 연세가 드실수록 이 시계가 더 예민해져요. 젊을 때는 하루 이틀 밤새우고 그래도 괜찮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눕고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해요. 특히 전날 좀 늦게 주무셨더라도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은 꼭 지키셔야 합니다. 어제 못 잤으니 오늘 늦잠 자야지 하면 그날 밤잠도 또 흐트러지거든요. 이런 게 반복되면 정말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될 수 있어요. 예시, 인천에 사시는 최만식 어르신 78세 전직 교사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평생 교직에 계시다 은퇴 후 갑자기 잠이 안 와서 고생하셨는데 매일 밤 11시 취침, 아침 7시 기상을 목표로 생활하셨더니 석 달 만에 지긋지긋했던 불면증에서 벗어나셨다고 해요. 이렇게 쉬운 걸 왜 아무도 안 알려줬는지 모르겠다며 웃으시더라고요. 잠드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면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혼란을 겪고 특히 잠을 부르는 멜라토닌 같은 호르몬 분비가 뒤죽박죽되어 잠들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을지 몰라도 이게 계속되면 수면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매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시나요?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보세요. 평일이든 주말이든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는 것, 이것이 건강한 잠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저녁 시간의 조명과 스마트폰 사용을 현명하게 조절하는 거예요. 빛, 특히 밝은 빛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깨우는 가장 강력한 자극제거든요. 저녁 늦게까지 환한 형광등 아래 계시거나 스마트폰이나 TV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빛, 블루라이트를 계속 쬐면 잠을 오게 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확 줄어들어요. 저는 보통 저녁 8시가 넘으면 집안 전체 조명을 좀 어둡고 따뜻한 색, 주황색 계열으로 바꾸고 TV나 스마트폰은 가급적 멀리합니다. 대신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책을 잠시 보곤 하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숙면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예시, 광주에 사시는 오지의 할머니 72세는 밤마다 드라마 다시 보기에 빠져 새벽녘까지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셨대요. 그러다 저녁 9시 이후로는 스마트폰을 거실에 두고 침실에 들어오시고 침실 스탠드도 아주 은은한 걸로 바꾸셨더니 요즘은 10시 반만 되면 스르륵 잠이 드신다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다만 어르신들은 너무 어둡게 하면 넘어질 위험이 있으니 완전히 불을 끄기보다는 발밑을 비추는 작은 무드등 정도는 켜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잠들기 바로 직전까지 책을 보는 것도 눈을 피로하게 하니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부터는 모든 활동을 멈추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게 좋아요. 오늘 밤 침대 옆에 스마트폰을 두지 않고 주무셔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잠의 질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셋째, 낮 동안 햇볕을 충분히 쬐고 적당히 몸을 움직여주는 겁니다. 밤에 잘 자려면 사실 아침부터 준비해야 해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창문부터 활짝 여시고 딱 15분만이라도 햇볕을 느껴보세요. 아침 햇살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지금은 아침이야 하고 정확하게 맞춰주고 밤에 잠 오는 호르몬이 잘 나오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낮에 몸을 좀 움직여야 밤에 잠이 잘 와요. 그렇다고 막 숨차게 운동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루 30분 정도 동네 한 바퀴 산책하거나 집안일 좀 하고 가볍게 스트레칭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습관이에요. 예시, 대구의 강소희 할머니 80세는 무릎이 안 좋으셔서 외출이 어려우셨는데 집안에서 매일 30분씩 실내 자전거를 타시고
아침 저녁으로 창가에서 스트레칭을 하신 뒤로 밤에 깨는 횟수가 훨씬 줄었다고 하세요. 몸을 좀 움직이니까 잠도 달게 잔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연세가 있으시면 뼈도 약해지고 근력도 줄어드니 너무 무리한 운동은 금물입니다. 본인 체력에 맞게 조금씩 즐겁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물속에서 걷거나 앉아서 하는 체조가 더 좋을 수 있고요. 오늘 하루 햇볕을 얼굴에 한 번이라도 받으셨나요? 내일부터는 아침에 딱 10분만이라도 창가에 앉아 햇살 샤워를 해보세요. 자연의 리듬에 우리 몸을 맞추면 건강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답니다. 넷째, 나만의 잠자기 전 의식을 만들고 걱정거리는 잠시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몸은 반복되는 습관을 참 좋아해요. 매일 저녁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행동을 하면 몸이 이제 잘 시간이구나 하고 미리 준비를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조명을 낮추고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거나 카페인 없는 걸로요.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요. 그리고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이나 마음속에 맴도는 걱정거리들을 간단히 수첩에 적어봅니다. 이렇게 생각을 밖으로 꺼내놓으면 신기하게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예시, 서울에 사시는 윤서연 할머니, 75세는 늘 이런저런 생각에 밤잠을 설치셨는데 걱정 노트를 쓰기 시작한 뒤로 머릿속이 청소된 것처럼 개운해져서 눕자마자 잠든다고 하세요. 잠들기 전 습관에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순서대로 해보세요. 처음엔 좀 어색해도 2주 정도만 지나면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하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 밤부터 작은 수첩을 머리맡에 두고 마음속 걱정들을 한번 적어보는 건 어떨까요? 다섯째, 편안한 잠자리 자세를 유지하고 밤늦은 간식은 피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떤 자세로 자느냐가 수면의 질에 큰 영향을 미쳐요. 가장 좋은 건 하늘을 보고 반듯하게 눕는 자세입니다. 이게 척추도 편안하고 몸속 장기들도 부담이 없거든요. 옆으로 누워 주무실 때는 무릎 사이에 작은 쿠션을 끼우면 허리에 좋아요. 특히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옆으로 누우실 때 좀 더 신경 쓰시는 게 좋습니다.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신 분들은 옆으로 눕는 것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엎드려 주무시지는 마세요. 이 자세는 목과 허리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소화도 잘 안 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엎드린 자세는 숨쉬기도 불편하게 하고 심장에도 무리를 줄 수 있어요. 예시, 포항의 한태준 할아버지, 81세는 평생 엎드려 주무시는 습관 때문에 목 디스크와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셨는데 주무시는 자세를 바로잡고 나서부터 통증이 훨씬 덜하다고 하셨어요. 수십 년 버릇 고치기가 쉽진 않았지만 이젠 똑바로 자는 게 훨씬 속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밤늦게 뭘 드시는 건 숙면의 적입니다. 특히 기름지거나 단 음식은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끝내시는 게 좋아요. 이런 음식들은 소화시키느라 우리 몸이 쉬질 못하고 오히려 잠을 깨우거든요. 여러분은 저녁 식사를 주무시기 몇 시간 전에 마치시나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것만은 피해 주세요. 숙면을 방해하는 습관들. 자, 그럼 이제 꿀잠을 위해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들도 좀 알아볼까요? 저녁 식사 후에는 커피나 녹차, 콜라처럼 카페인이 든 음료는 멀리 하세요. 카페인은 길게는 8시간까지 우리 몸에 남아 잠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오후 2에서 3시 이후에는 되도록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술도 마찬가지예요. 한두 잔 마시면 잠이 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깊은 잠을 방해하고 새벽에 자주 깨게 만들어요. 밤늦게 하는 격렬한 운동은 피해주세요.
운동은 낮에 햇볕 보면서 하는 게 최고입니다. 잠들기 2~3시간 전에 너무 심하게 몸을 움직이면 오히려 몸이 흥분해서 잠들기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은 아주 좋습니다. 잠이 안 온다고 침대에 계속 누워 뒤척이지 마세요. 20분 정도 누워 있는데도 잠이 안 오면 차라리 침실에서 나와서 아주 조용한 활동, 잔잔한 음악 듣기, 아주 쉬운 책 잠깐 보기를 하다가 다시 졸음이 올 때 침실로 돌아가세요. 침대에서 왜 잠이 안 오지? 하고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낮잠은 짧게, 그리고 오후 3시 이전에만. 연세가 드시면 낮잠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20에서 30분을 넘기지 않는 게 좋고, 너무 늦은 오후에 자는 건 밤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오늘 밤 어떤 습관 하나를 바꿔보시겠어요? 저녁 식사 후에 습관처럼 마시던 커피 한 잔, 아니면 잠들기 직전까지 손에서 놓지 못하던 스마트폰일까요? 마무리하며 건강한 잠은 최고의 보약입니다. 여러분, 잠은 우리 몸과 마음이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새롭게 태어나는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젊을 때처럼 마냥 오래 깊이 자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최소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는 주무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가물가물해지고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만약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을 다 해봤는데도 계속 잠자리가 불편하시다면 그때는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때로는 수면무호흡증이나 하지불안증후군처럼 우리가 미처 몰랐던 수면 질환이 숨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시, 수원의 문성호 할아버지, 79세, 도십 년 넘게 밤마다 잠과의 전쟁을 치르셨는데 알고 보니 수면무호흡증이셨어요. 치료를 시작하시고 나서는 마치 새로 태어난 것 같다며 아침마다 얼마나 상쾌해 하시는지 모릅니다. 자, 지금 잠시 멈춰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한가? 낮에 이유 없이 피곤하거나 졸리진 않나? 밤에 자다가 몇 번이나 깰까? 이런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보시면 지금 나의 잠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나이에는 젊을 때처럼 자려고 애쓰기보다 지금 내 몸에 맞는 수면 패턴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양보다는 질 좋은 잠이 중요하니까요. 최근 서울의 한 유명 대학병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이런 건강한 수면 습관을 잘 지키신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가 30%나 느렸고 우울감을 느끼는 비율도 45%나 낮았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랍니다. 오늘부터 어떤 것부터 한번 바꿔보시겠어요? 아마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죠?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인생 선배로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그리고 앞으로의 빛나는 날들을 지켜줄 겁니다. 오늘 밤부터 한번 시작해보세요. 딱 정해진 시간에 불을 끄고 침대에 눕는 것부터요. 처음 며칠은 어색하고 잠이 바로 안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딱 이 3주만 꾸준히 해보시면 우리 몸이 서서히 새로운 리듬에 적응할 거예요. 오늘 시작한 작은 변화가 1년 뒤 훨씬 더 건강하고 활기찬 여러분을 만들어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르신들의 활기찬 저녁 시간을 위한 구체적인 생활 습관 만들기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밤을 항상 응원합니다.